뉴스 초반에 전해드렸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우리 정부도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복잡해진 통상 외교 셈법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IPEF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 네. 용어인데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상당히 이름이 긴데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아태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인도 하면은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이 인도와 아태 지역 국가들과 함께 새로이 구축하는 경제 협의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논의할 주제들은 요즘 뭐 공급망 관리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급망이라든가 또 청정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관련되는 규범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제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협력체라고 하면 CPTPP도 있고 RCE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CPTPP나 RCEP은 무역 협정입니다. 국제 조약이거든요. 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이 협의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구속력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네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뭐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전 세계적인 이슈에 맞게 논의를 해가자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 협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신뢰라고 할까요? 동맹의 정도, 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금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자국 우선주의가 이런 좀 강화된다거나 이랬을 때 좀 흔들릴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출범 단계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역 협정 같으면은 틀을 딱 만들어 놔놓고 서명을 해서 다 지키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다분히 중국 견제용이고 중국을 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가 강한 국가들 중심해서 출발점으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출범식을 하는 거고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형태가 또 바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오래 시간이 지나고 미중 간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반대인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공백이 있는 상태지만은 그러나 출범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견제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IPEF가 출범이 되면 중국에게 어떤 점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아니 뭐 우리가 뭐 한 동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쏙 빼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행국이죠. 근데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미국은 중국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초청한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거는 참 중국 배제 목적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외신에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미국에게 빼앗기는 격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뭐 중국으로서는 정말 심사가 복잡하겠죠. 반도체는 지금 뭐 어느 나라나 진짜 품귀 현상이고 또 미국이 반도체 기술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모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에다가 미국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지금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주로 반도체가 생산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중국으로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정말 신경이 좀 날카로울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 참
이 국면에서는 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사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우리 기업들이 물론 미국에도 지금 뭐 생산 반도체 생산도 하고 새로운 공장도 짓지만은 중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에서 공장을 못 돌린다. 이러면은 우리도 물론 큰 문제지만은 중국한테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를 해서 보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뭐 반도체 아니고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냐 보복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는 사드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사드는 바로 안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거는 뭐 경제 문제 중에서도 한국 입장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우려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중국 우려 때문에 IPEF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 한중 FTA 후속 그 조치를 통해서 뭐 이제 공급망을 더 강화를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저희 RCEP도 있고 뭐 CPTPP나 이런 것들에 일본이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저희도 RCEP에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은 그 중국이랑 같이도 손을 잡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도 한단 말이죠. 저희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일본도 과거 2011년 센강구 열도 관련해서 그 분쟁 때 보면은 뭐 히토리오 수출 금지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도 이제 뭐 사드 사태를 또 경험도 했고 우리도 역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분야가 많죠. 네. 뭐 엄청나게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건 사안 하나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국이 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그 중국 당국이 기관지를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상당히 그 협박적인 어조로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반도체 비즈니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건 뭐 어디까지나 협박일 거다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자기들이 필요해서라도 우리 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선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IPEF에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립국으로 들어가는 셈이고요. 이제 창립국은 아무래도 그 첫 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딱 틀을 만들어 놔놓고 협정을 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논의하자라는 거 논의 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처음부터 충분히 그 반영을 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IPEF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급망 안정을 제일 세게 내세우고 있는 거고 네. 또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라도 지금 뭐 지푸라기로라도 짚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요소수 사태 봤지 않습니까? 정말 뭐 아무도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한미 관계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았고 새 정부 들어서고 뭐 한 10일쯤 되는 시점에 이제 미국이 IPEF라는 조직을 이렇게 이제 첫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그 우리나라의 위상은 상당히 그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11위, 12위 경제 규모고 또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공급망 어떤 그런 산업 구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게 미국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새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그 동맹 강화를 어떤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공급망 안정이 주요 의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이후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분히 그런 성격이 강할 거고요. 이제 지금 삼성은 미국에다가 뭐 1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새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와서 부탁을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그 삼성한테 기대하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다방면의 포석을 깔고 삼성 반도체를 방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기존 한미 동맹에서 기술 동맹이 추가가 된 셈이다. 뭐 이렇게도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기술 동맹이라는 게 싹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고요. 첫째, 왜 그러냐면은 동맹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군사 동맹 하면은 뭐 그 수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에 이제 우리가 국제 무역 질서로 본다면은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약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또 특수성도 있고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술에 관한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끼리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해서 협력도 하고 또 우리가 만든 기술, 갖고 있는 기술도 이게 우리끼리 잘 지키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기술 동맹체일 텐데 이것도 역시 그 앞으로 세계 그 산업 지도를 바꾸는데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체가 지금 미국 EU 간에는 무역 기술 이사회를 해가 TTC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나누고 보면은 유럽이 상당히 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뭐 유럽의 거의 버금가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과는 이제 IPEF를 통해서 기술 동맹을 체결하는 셈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이 두 개만 잘 기술 협력체를 유지하면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앞장을 서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어떤 미국이 생각하는 구도로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배제됐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 기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모레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새 정부의 또 외교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IPEF 관련해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